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이 터졌어요. 한일 정상회담부터 삼성전자 파업 위기, 이란 미국 전쟁 협상, 거기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굴러가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두시고 같이 가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장소가 서울도 아니고 경북 안동이라는 게 좀 특이하죠. 이게 단순한 외교 의전을 넘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선택인데요. 안동이라는 도시 자체가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지잖아요. 거기서 일본 총리를 맞이했다는 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 둘째는 한밀 협력의 재확인이에요. 요즘 중동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얘기는 뒤에 이란 파트에서 제대로 다룰 거라 잠깐 넣어두겠습니다. 어쨌든 공급망이 흔들리면 한국이랑 일본 같은 수출 중심 경제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이게 다 글로벌 공급망에 묶여있는 산업들이니까요. 두 정상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일 협력 재확인 부분도 그냥 넘기면 안 되는데요. 요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각자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투톱으로 미국을 끼고 삼각협력 체계를 단단히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외교적으로 꽤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국내 정치로 넘어올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총리가 직접 국정과제 필수 법안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2년 차로 접어들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잖아요. 1년 차는 기반 다지기였다면 2년 차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나와야 국민들한테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원내대표단한테 여당이 강력한 원군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원내대표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겁니다. 당장 국회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의장단 선출, 삼성전자 파업 문제, 공소취소 특검 이슈까지 이거 뒤에서 다 다룹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낙관론 단속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당이 격전지 판세가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낙관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선거철만 되면 여당 측이 우리 이긴다는 분위기에 취해서 정작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더 눈에 띄는 건 친명, 친청 갈등조기 불식 시도예요.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 그룹과 청와대 친화 그룹 사이에 미묘한 기류 차이가 감지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당이 이걸 방치하면 선거에서 치명타를 맞을 수 있으니까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까지 껴안으며 단일 대우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내부 총질 없이 한 방향으로 뭉치겠다는 거죠. 네 번째,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삼성전자 노사 갈등부터 공소취소 특검까지 현안마다 대여 공세 전선을 넓히고 있어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게 이쪽 입장에서 고무적인 신호거든요.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전력 투구하는 모양새인데요. 삼성전자 파업 문제 갖고는 노란봉투법 탓이라고 정면으로 들이받고 공소취소 특검 이슈는 대여 공세의 또 다른 전선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공세적이냐면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동시다발로 여러 전선에서 싸움을 끄는 방식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섯 번째, 국회의장단 선출 얘기 잠깐 짚고 갈게요. 여야가 다음 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어요.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을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야당복 부의장 후보로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의장단이 구성돼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에요. 여섯 번째,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짜 국제정세가 요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란이 미국의 전쟁 종식과 배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냉정해요.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거예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동결 자금 반환 문제, 둘째는 배상금 규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양측의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란은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 없이 배상은 없다는 구조거든요. 이게 쉽게 좁혀질 간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습을 보류하고 협상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어요. 트럼프가 공습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긴 했지만 당장 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외교적으로는 협상 압박 카드예요. 나 참을게. 대신 제대로 협상하자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번 협상의 진짜 성패를 가를 변수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란이 농축한 우라늄을 어디로 얼마나 반출하느냐가 종전 딜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건데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떤 협상도 공허한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여기서 러시아 원유 얘기랑 이어지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에서 발이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한 달 더 거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재 완화 카드를 연장한 거예요. 배경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엄청난 비중이 지나가는 해상 루트예요. 이게 막히면 원유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고 유가가 뛰면 물가에 연쇄 영향을 줘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제재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싶지만 동시에 유가 급등이라는 국내 경제 리스크도 관리해야 하는 이중 압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짜리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거고요. 여덟 번째, 삼성전자 이야기는 좀 길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거든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 성과급 제도가 핵심 쟁점인 건데요.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 결과가 성과급으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박수건 중앙노동위원장이 나서서 한 가지 쟁점이 남았다고 언급하면서 자율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이슈만 풀리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역설적으로 협상이 거의 다 됐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첫 딜으로 합의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올라왔어요. 민주당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탓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이 노조 파업을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그런 시각 자체가 경영진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고요.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논란으로 가볼게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탱크데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왜 문제가 됐는지 5.18 혹은 5월 관련 5월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거거든요. 군사 무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5월의 역사적 맥락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정용진 회장이 사과문을 냈지만 5월 단체는 사과 방문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냥 사과 방문 받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정확한 경위 파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 이벤트가 계획됐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예요. 사과로 마무리 짓고 싶은데 상대방이 사과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열 번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책이 안 나오냐 하면 아파트 단지 안은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도로교통법이 공도에만 적용되거든요. 사유지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법 적용 범위가 다르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반복되는 사고, 계속되는 법의 공백. 이 문제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11번째 연예 뉴스 하나 짚고 갈게요.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의 불법 도박 연루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김민종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판 훼손이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연예계에서 이런 의혹이 한번 퍼지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지 타격이 상당하거든요. 법적 대응 예고라는 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에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현재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비닐하우스 안은 바깥보다 온도가 훨씬 높게 올라가거든요. 33도 바깥 기온이면 하우스 내부는 40도를 훌쩍 넘기도 해요. 농민분들 건강 정말 걱정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내일과 모레 전국에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내륙 지역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고 특히 강한 바람도 예보돼 있으니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안동회담, 김민석 총리의 원내대표단 면담, 민주당 낙관론 단속과 단일 대우 전략,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전선 확대,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
이란 미국 전쟁 협상과 트럼프의 공습 보류 결정,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변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 연장, 삼성전자 마라톤 협상과 파업 D-1 상황,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과 파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김민종 법적 대응 예고, 그리고 날씨 정보까지 오늘 하루 굵직한 이야기들을 다 훑어봤어요. 오늘도 해몽성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한테 가장 쉬운 응원이에요. 내일도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